네, 3교시 가보겠습니다. 3교시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요? 자, 한번 부동산은 몇 편에 있을까? 1편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 몇 편에 있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1편 총칙에 물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는 것이 있다고요? 이 물건 안에 부동산하고 이렇게 동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부동산하고 뭐에 가는 거? 동산. 그럼 테마는 여러분들한테는 동산이 테마가 아니고 뭐가 테마예요? 부동산이 테마입니다. 그러면 1편 총칙에 부동산이 있는데 아까 있었습니다만 아까 2편에 뭐가 있었다 했었죠? 물건이 있어가지고 아까 뭐 주고 뭐 줘서 응? 네. 잔금하고 뭐 바꿔서 서류 바꿔서 뭐 한다? 등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건 내 거다 알리는 방법은 뭐다? 등기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왜 가서 등기를 하냐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채권에 뭐가 있어서? 계약 중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매매. 팔고 사는 계약을 통해서 잔금 주고 서류가 등기했죠. 대상은 뭐다? 물건 중 뭐가 아니고? 동산 아니고 뭐다? 부동산. 이걸 5편을 찾아서 한자 풀이하게 되면 산은 재산입니다. 뭐라고요? 재산. 이 한자. 산이 뭐다? 재산이에요. 동은 뭘까? 움직일 동이 됩니다. 부는 뭘까? 아니 불. 이 티귿 앞에서는 불로 안 익히고 티귿 리을 빼서 뭘 이긴다? 불동산이 아니고 뭐다? 부동산. 그러면 그냥 한자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걸 여러분들이 그 글자에서 의미를 찾으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 그 뭐죠? 재산이 있는데 움직이지 뭐예요? 아니하는 것. 그럼 동사는 뭐예요? 재산이 있는데 움직이는 것. 이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한자 풀이지. 뭐 재산 중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 이게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풀이할 얘기고 법전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했을까? 조문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민법전 99조에서 몇 조에서요? 어떤 분이 선생님 이거 조문 숫자 나옵니까? 안 나와. 그냥 저는 수업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냥 99조에서 부동산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 1항에서 이렇게 돼 있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있다고요? 부동산 개념이 어떻게 있다고요? 토지 및 뭐다?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산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법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토지 및 뭐다?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는 알겠죠? 토지는 그냥 쉽게 풀면 뭐예요? 속된 말 애들은 뭐야? 땅이라 하죠. 그럼 정착물이 뭐예요? 글자에서 의미를 부여하라고 그랬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정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 착은 뭐야? 착 붙어 있는 물건. 착 뭐라고요? 착 붙어 있다는 말을 쓰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는 말은 뭐다? 부착. 뭐라고요? 일단 글자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서 그 글자가 내가 의미가 나한테 체화가 돼야 돼. 의미. 외우는 게 아니고 뭐다? 내 몸으로 내가 익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부를 머리로 하지 말고 뭐라 하라? 몸으로 하라. 머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몸으로 익혀야 돼. 자, 정착물이 뭐라고요? 일단 글자상 고정.
고정할 때 정이고 착은 뭐다? 부착된 부착, 붙어 있는 거죠. 물은 뭐다? 물건. 그럼 제가 이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미지로. 자, 99조 1항 부동산 개념은 이렇게 그린 그립니다. 자, 여기 뭐가 있다? 토지가 있다. 뭐가 있다? 토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정착물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건물이 있다. 뭐가 있다? 또 이게 뭘까? 돌담이 있다. 뭐라고 있다고요? 돌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마당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를 이제 앞으로 수목이라 할게요. 뭐라 한다? 수목. 자, 그러면 정착물 종류가 세 가지를 해놨습니다. 어떤 정착물이 있고? 건물 같은 정착물, 그 다음에 수목 같은 정착물, 세 번째 돌담 같은 정착물.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시험 돌입된 거예요. 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은 같은 날짜죠. 같은 날짜 아니에요. 근데 12월 마지막 날은 그냥 보통 어떻게 보내지? 휙 보내고 1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뭐 하지? 같은 날짜인데 왜 12월 달에 하루하고 1월 달에 하루는 가치가 다를까? 사실 같은 건데. 그럼 보세요. 문제 들어갑니다. 자, 토지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 99조가 내겠죠. 자, 토지는 뭐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교환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큐토. 정착물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뭘 근거로? 아니,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 조문에 살고 조문에 죽는다. 뭐에 살고? 그게 논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갑니다. 건물은 정착물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돌담은 정착물에 해당한다. 맞죠? 수목도 정착물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세 번째, 건물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아요? 이유는? 아니, 정착물이니까.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수목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정착물 그려놨잖아, 지금. 자꾸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뭐니까? 정착물이니까. 이 다섯 번 잘 대답하세요. 돌담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아요? 왜요? 그게 논리라고 하는 거야. 즉, 정착물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을 맞춰놓고 돌담이 부동산이다 했을 때 틀렸단다면 이 사람은 논리가 안 맞죠. 아니, 논리에 따라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맞추고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개념이니까. 그러면 정착물 종류를 갖다가 책에다가 건물 같은 정착물, 돌담 같은 정착물, 수목 같은 정착물, 이름이 예뻐 안 예뻐? 이름 안 예쁘잖아요. 그럼 이름을 예쁘게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장명하는 거야, 장명. 그러면 토지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건물은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건물은 등기부가 있겠네. 그죠? 그러면 건물은 등기가 있죠. 그러면 등기되어 있는 정착물과 그러면 수목 돌담은 뭐가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럼 제목을 갖다가 등기되어 있는 정착물, 등기 안 된 정착물, 이것도 이름이 예쁠까 안 예쁠까? 너무 드러나면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 등기부와 별개로 독립된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정착물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독립정착물이다. 그러면 답은 뭘까? 독립이 아니겠지. 그죠? 그럼 독립 아닌 정착물, 이것도 뭐야? 촌스러워. 그러니까 뭐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종속 정착물이다. 무슨 정착물? 다른 거 없어. 토지가 팔려 나갈 때 건물도 덤으로 줍니까? 건물은 따로 값을 계산해야 됩니까? 응? 따로 계산해야 되지. 건물값 따로, 토지값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토지 팔릴 때 담값을 도로 돌받는가? 아니죠. 그럼 뭐 팔릴 때? 토지 팔리면 돌담은 그냥 덤으로 가는 거지. 그럼 뭐라 한다? 종속 정착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예쁘게 지는 이 얘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와도 뒷 배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뒷 배경이 있어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목은 뭐라 할까요? 수목은 간단합니다. 수목이 위치가 가운데 있어요? 바깥에 있어? 가운데 있죠. 그 수목은 뭐다? 왔다리 갔다리 정착물. 뭐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책에서는 반독립 정착물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야. 왔다리 갔다리 정착물로 뭐라 한다? 그러면 수목이 왔다리 갔다리 이 정착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수목은 공시라는 것을 씁니다. 뭐 쓴다? 알리는 방법이 없으면, 무슨 방법이 없으면? 공시가 없으면 무슨 정착물이고? 종속으로 때리고, 공시가 되면 독립 정착물로 한다는 거예요. 공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공시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된 임목이 있고, 나중에 이제 나와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연습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수목은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이 있고 또는 뭐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자, 이런 방법이 없으면 무슨 정착물이고 이런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독립.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종속 정착물은 토지가 팔리면 같이 덤으로 뭐 하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독립이면 별개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 이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는데 자, 이 토지에는 수목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자, 갑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왔어요. 뭐로 넘어왔다고요? 토지가 경매로 넘어와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네, 요게 5천에 경락받았어요. 얼마 받았다고요? 네, 5천에 경락받으면 시세보다 좀 싸게 사는 거 맞죠? 못 통한다는 것은 경매라는 것은 뭐다?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5천에 경락받았을 때 을은 이 수목도 같이 덤으로 가져오는 걸까? 별개의 것일까? 응?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정착물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를 경매받으면서 수목도 덤으로 같이 가져왔다 그 얘기예요. 뭐였다고요? 5천에 경락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토지를 경락받아가지고 이 토지가 나중에 수용이 돼. 뭐가 된다고요? 갑자기 토지가 수용돼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경락받아가지고 이 토지가 수용됐을 때 자,
수용했을 때는 토지값만 줄까 나무값도 같이 쳐줄까? 같이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5천 경락받아서 토지값 토지를 만약에 7천에 수용값 받고 또 이걸 받으니까 이게 3천이 됐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득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나무값이 3천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잘못한 게 뭘까? 이 수목 토지를 담보로 들어갈 때 여기다 뭘 갖춰놨으면? 뭘 갖춰놨으면? 공시를 갖춰놨으면 나무는 누구 거야, 이거는? 갖거죠. 그럼 오늘 뭐만 경락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갑이 공시 방법 중 이거 아니면 관습법상 무슨 방법? 갖춰놨으면 이건 무슨 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이니까 경락 안 돼요. 뭐만 경락돼요? 토지. 그럼 나중에 이 3천 누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알면 돈이 되는 것이고 모르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목을 갖다가 그냥 말이 없으면 보통은 무슨 정착물이야? 종속 정착물이니까 토지 갈 때 같이 가는 거야. 근데 거기다 뭘 갖춰놨으면? 공시. 자,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자, 이런 것들을 뭐 해놨다라면? 갖춰놨다면. 그럼 또 여러분들 또 여기에 또 눈이 팔려가지고 이것도 적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니까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공시가 있더라면 무슨 정착물? 없으면?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하는 거야? 독립인지 종속인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집을 팔 때 토지하고 이 단독주택을 팔 때 말이 없으면 이거 무슨 정착물이야? 근데 가끔 이사 가는 사람이 이 나무를 뭐해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뽑아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사는 사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무도 놓고 가야지 왜 가지고 가냐 따질 거 아니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외술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뭐가 없었으니까. 공시가 없었으니까 뭐야? 무슨 정착물이니까? 종속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 거다? 토지 오면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인 또 뭐라고 그래, 주인은? 아, 이 나무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걸 너한테 준다는 말 한 적이 없으니까 가져간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중개업자 잘못이란 말이에요. 중개할 때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가지고 간다 그러면 뭐야, 거기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뭐야? 가져가는 걸로 정확하게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단 말이야. 이사 가는데 나무가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면 중개업자는 중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뭐 한다?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 아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부동산 개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지 마. 그림으로 이미지 기억하세요. 뭐가 있었고? 토지 위에 세 가지 그림이 있었지. 첫 번째 무슨 그림? 건물 맨 끝에 돌답 중간에 수목. 아시세요? 앞으로 밖에 나가서 나무 보고 뭐라 그런다? 수목 보고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왔다리 갔다리 정착물. 뭐라고요? 네가 뭐가 안 됐으면, 공시가 안 됐으면 너는 뭐다? 종속 정착물로 다룬다. 아셨습니까? 근데 뭘 갖추면? 그때 무슨 정착물이다? 독립정착물이다. 그런 식으로 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여기다가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 부동산은 물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동산은 뭘까? 법전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 부동산 아니면 뭐다? 동산.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자동차 무슨 차요? 자동차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네. 확실해요? 왜요? 아니, 토지도 아니고, 아니 여기 정착물도 아니니까 뭐다? 동산. 아셨어요? 배, 선박은 부동산일까 동산일까? 네? 왜?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공시가 어떻게 될까? 알리는 것이. 부동산은 알리는 방법은 뭘까? 등기를 통해서 알린다. 뭘 통해서? 동산은 어떻게 알릴까? 아주 어려운 용어예요. 네? 지금 볼펜 들어보세요. 볼펜. 볼펜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왜 동산이에요? 민법 99조에 따라서 토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 거다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알리는 거예요. 갖고 있잖아 지금. 그걸 법률 용어로 점유라고 한다. 뭐라 한다? 부동산은 뭘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알리고 동산은 어떻게 통한다? 점유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산 중에도 무슨 중에도? 동산 중에도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점유가 아니고 뭐예요? 등기, 등록을 취하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동차 알리는 방법은 뭐예요? 응? 자동차는 등록증 있잖아요. 자동차 등록. 등록. 아시습니까? 이거 이제 학교론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해. 무슨 시간에는? 학교 시간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근데 민법에서는 뭐다? 뭐예요? 민법에서는 뭐다? 동산일 뿐이야. 특수동산이다. 자,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물건 중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다. 맞을까 틀릴까? 다른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개념이 토지 및 정착물로 되어 있지.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물건 중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다.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물건 중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다. 그 말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는 선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개념을 잘못 잡게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99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예? 토지 및 뭐다? 정착물이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아닌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동산이죠. 근데 제가 말을 돌렸죠. 그럼 부동산은 공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뭐를 통해서 공시한다?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동산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거꾸로 물건 중 뭐라고요?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다. 그러면 그 질문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선박은 공시가 점유일까 등기일까? 선박은 등기야. 뭐라고요? 등기. 그럼 선박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아까 전에 동산 했잖아. 근데 거꾸로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라면 그 질문은 틀렸다는 얘기야. 조문은 그렇게 안 적혀 있단 말이야. 뭐라고? 토지 및 정착물이 뭐고 부동산이고 부동산 아닌 것이 뭐다? 동산인데 부동산은 어떻게 알린다? 등기를 통해서 알리고 동산은 뭐다? 점유를 통해서 알린다.
그러면 선박은 동사냐 부동사냐? 동산이지. 근데 시험에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물건 중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다. 맞아 틀려? 틀려. 만약에 법전에서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물건 중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었다면 선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되겠지. 지금 말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법은 뭐에 따라 다른다? 논리야. 그러니까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 토지 및 뭐가 정착물이 뭐고 부동산이고 그 다음 뭐예요? 부동산 아닌 것이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학개론 선생님 오실 거야. 무슨 학개론? 무슨 개론? 부동산 학개론이 선생님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설명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럼 이 부동산을 갖다가 학개론인데 민법 시각에서 설명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넓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광의의 부동산에는 뭐예요?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고요. 무슨 있고요? 응? 이제 준부동산. 무슨 부동산이요? 협의의 부동산이 뭐냐 봤더니 저기 민법 99조 1항. 몇 조 1항이요? 민법 99조 1항에서 하는 얘기가 협의 부동산이고 무슨 부동산 여기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무슨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이 아닌데 뭐가 아닌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자. 그게 무슨 부동산? 그러니까 자동차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낼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민법에서는 이거 안 씁니다. 민법은 오직 조문만 가지고 놀아요. 뭐만 가지고? 아니 보세요. 민법상 여러분들 선박은 뭐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선박은 99조 1항을 대입하니까 토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뭐가 아니고 부동산 아니고 동산인데 공시가 뭘 취함으로 등기를 취하기 때문에 특수동산이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선박을 뭐로 본다? 특수 뭐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는 학교론에서는 이 민법전에 있는 이야기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해놓고 예? 근데 무슨 부동산? 이게 뭐가 아닌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자. 의제라는 것은 간주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처럼 의제하겠다.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년 의제라는 말도 있어요. 뭐라고요? 말을 만들어 보세요. 뭐가 아닌데 성년처럼 간주하겠다는 얘기죠. 미성년자가 혹시 혼인하게 되면 사고 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 얻어서 가서 무슨 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법적으로는 만 19세 미만일 때는 미성년자거든. 미성년자가 뭘 하게 되면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성년으로 뭐 한다? 간주해서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학개론에서는 저 선박을 뭐로 얘기한다? 그 맞는 얘기 틀린 얘기 거기서는. 근데 민법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어. 민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동산인데 공시가 등기 취함으로 무슨 동산이다? 그러면 이 사람 얘기도 맞는 얘기고 학교로서 이렇게 하는 얘기도 맞는 거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문제지.
전혀 같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달리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뭐 한다?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고 공시는 뭘 취하고 동사는 점유를 취한다 하면 되는 거지. 뒤집어 가지고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물건 중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다 그러면 틀린 얘기 아시겠어요? 그게 뭐의 개념이에요? 부동산 개념이에요. 그럼 저기지 부동산은 물건 중 하나죠. 부동산은 물건이죠. 맞아 틀려요? 그러면 이 물건 자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랑 아무 관계 없잖아. 여기에 사람이 개입이 돼야지 가치가 생기죠. 그러면 이 위에다가 사람을 하나 적어놓겠습니다. 뭘 적어놓는다고요? 여기도 사람을 적어놓겠습니다. 그럼 갖다 붙일게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죠. 네? 사람이 물건에 대한 이 권리를 갖다가 표현한 말이 뭘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 사람도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걸 뭐라 한다? 물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죠? 동만 얘기.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뭐야? 동동동동 거리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다고요? 토지 사는 단어는 뭘까요? 토지 사는 단위. 필. 1필지, 2필지, 3필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뭐야? 필 거려. 이 사람 입은 맨날 동동동동 거리고 이 사람은 그럼 둘이 만났다가 무슨 얘기 할까? 아니 이게 뭐 할까? 야 그럼 바꾸자. 아니 바꿔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서로 약속할 수 있잖아. 그 둘이 뭘 맺으면 계약을 맺었다. 바꾸기로. 이때 계약은 교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이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물건과 물건을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니 이쪽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달라 하지 않을까? 뭐 달라? 필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그래 그럼 너도 달라. 뭐 달라? 뭐 달라고요? 동 달라. 달라를 표현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그렇죠. 채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물권, 채권은 이 이미지로 기억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뭘 만들어 놓고 부동산이 뭐가 있었죠? 토지 위에 뭐가 있었다? 건물이 있었고 수목이 있었고 담이 있었다. 그러면 이쪽은 뭘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고 이쪽은 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죠. 그렇죠? 이쪽은 또 뭘 갖고 있어요? 토지. 그러니까 사람, 물건 관련된 얘기가 무슨 권이고 물권이고 채권은 뭐다? 이 사람한테 그게 뭐다? 채권. 사람 관계가 무슨 관계고 채권 관계고 사람 물건 관계가 무슨 관계다? 물건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달라 할 때는 마구 달라면 안 되지. 서로 뭘 해야 돼 이렇게? 약속을 맺어야지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딱 피시면 일편총칙 물건 중 뭐가 있었는데 부동산이 있었는데 순서가 그러면 2편 가는 게 아니고 몇 편을 가야 돼?
3편 채권 계약의 뭐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에 뭐해서 잔금 주고 뭐 바꿔서 서류 바꿔서 등기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 그 얘기야. 이 내용을 갖다 책은 뭐 한다? 쪼개 가지고 전부 다 쪼개 놓은 거야. 전부 다 뭐 해놨다고요? 쪼개 놓은 거야. 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고 싶은 자동차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완성품이 와요? 자동차 부품이 와요? 그럼 자동차가 왔으면 시동 키 열고 시동 걸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자동차에 뭐가 구조가 어떤지 알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똑같은 얘기야. 이 책은 부품 설명서야. 무슨 설명서? 그 부품 설명서를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만 딱 집어가지고 뭐 한다? 그 몇 가지 기능만 내가 뭐 해놓고 알면 되고 자세한 것들은 뭐 해도 좋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책자 중에서 뒤에 넘겨보세요. 16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15, 16페이지 있죠? 거기 뭐 법률 사실의 분류도 있죠? 한번 넘겨보세요. 깨끗이 써가서 뭐 적혀 있잖아. 이거 굳이 알 필요 없어. 근데 책은 구색을 맞춰놔야 돼? 안 맞춰놔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책 부품 설명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책 내용에 압도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영역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역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표시한다? 그래서 그 영역 중심으로 해서 내가 뭐하면 진행하면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수험생들은 이 책 보면서 먼저 처음부터 열을 받는다. 열 받을 거 없어. 그냥 이건 뭐야? 자동차 무슨 설명서? 그냥 자동차 기능 몇 가지만 알면 돼. 아시겠어요? 적어도 16가지 기능만 알면 돼. 16가지가 뭐였더라? 과락은 면하면 되거든. 뭐 면하면 된다? 과락 면할 수만 있으면 합격합니다. 아, 그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이 그림 그렸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려놓고 사람, 물건 해놓으면 다 끝났네. 사람, 물건은 무슨 관계? 물건 관계.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약속대로 뭐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다? 채권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관계는 뭐다? 재산 관계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채권 관계를 통해서 무슨 관계? 물건 관계로 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상이 부동산이지 동산일 때 테마는 뭐가 아니고 동산 아니고 뭐다? 부동산. 그럼 집에 가시면서 오늘 공부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빵. 그렇고 손을 쫙 피면 밑에 쫙 나오면 되지. 공법, 사법 빵 쏘고서 뭐다? 손을 쫙 피고 총칙의 물건 중 뭐가 있는데? 부동산이 있고 3편 채권에 뭐다? 계약 중 매매해서 2편 물건에 뭐 한다?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뭐 했다? 등기했다. 이렇게 해놓고서 책 펴가면서 요 표지에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거 하면 돼. 그럼 이건 드론을 띄워놓고 뭐 하는 거야? 밑에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면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뭐 해놓으면? 구별해 놓으면 나중에 9월달에서 공부할 때 책 양이 뭐 할 거다? 줄어들어. 그래서 나중에 9월달에 하루에 5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과목?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된 말에 지겨워할 수도 있어. 말은 반복됩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도록 리걸 마인드가 형성되도록 그런 습관이 형성되도록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은 뭐 한다? 뭐 하는 게 아니고 쓰는 거 아니에요. 뭐 하다? 계속 듣기만 하세요. 쓸 것도 없습니다. 안 들리는 거 아쉬워할 것도 없고 계속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어떡한다? 오늘 가서 뭐 배웠죠? 빵, 탁, 착착착착. 3단계입니다. 항상. 몇 단계? 3단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집에 가서 맨날 연습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